여주신문 이장호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 신순봉 실무위원과 경기도 기본소득 제도와 관련한 여러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순봉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우선 본인에 대한 소개를 좀 잠깐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글쎄 이게 어디부터 설명을 해야 좋을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기본소득위원 맡은 거는 최근 일이고요. 그러니까 이재명 도지사 당선된 이후에 경기도에서 작년 연말에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를 발족하고 실무위원들을 12월 20일 날 임명했어요. 그때 제가 이제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 실무위원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양평에서 양평시민포럼 대표일을 맡고 있고요. 2년 반 동안 이제 지역의 현안 문제를 가지고 토론회를 조직하고 하는 일을 줄곧 해왔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이달 8일부터 이제 3년 이상 경기도에 거주한 만 24세 청년에 대해서 소득이나 자격 요건 관계없이 누구나 이제 연간 최대 100만 원까지 이제 지역 화폐로 받을 수 있는 청년 기본 소득 배당 접수가 시작됐습니다. 이제 이거를 두고서도 사실은 찬성하는 쪽도 있지만 여기 반대적인 의견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찬성과 반대 논란, 그리고 또 저희가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좀 아직도 많이 좀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그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본소득에 대한 일종의 좀 오해라고 할까요? 제 생각에는 기본소득이 마치 그냥 옛날 사회주의 정책으로 무조건 이렇게 공동 분배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 기본소득에 대한 오해, 편견도 좀 일부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본다면 지금 우리 사회가 이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극대화되고 또 특히 청년들이 이렇게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하면서 일자리가 없는 아주 어려운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농민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농가 소득이 기본적으로 예전과 달리 이렇게 기본 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정도로 소득 수준이 낮아졌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이게 부지런히 농사를 지으면 소득이 많이 올라간다거나 또 농업이 경쟁력이 생겨서 우리가 적어도 도시 노동자, 도시의 근로자들과 비슷한 수준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그 정도까지 경제력을 회복할 수 있다면 제가 생각할 때 그렇다면 농민 기본소득이 별도로 필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청년들에 대한 청년 기본소득도 마찬가지고. 근데 본인의 개인의 노력으로 어떻게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까지 와 있다. 이제 이런 전제하에 국민들에게 기본적인 인간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수준의 경제적 지원을 한다. 그런 원칙에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이제 지금 지급되는 금액이나 현재 물가를 고려했을 때 좀 턱없이 부족한 금액인데요. 앞으로 저는 오히려 많이 증가해서 증액된 금액을 농민, 근로자, 아니면 예술가, 청년, 또 어르신들, 이렇게 사회적 약자에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범위를 확대하고 액수를 높여가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지금 말씀하셨듯이 어떤 재정적인 어려움도 같이 있다 보니까 일단 만 24세라고 딱 정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일단은 그렇다면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본소득위원회가 이제 그 다음 방향은 그럼 청년에서 그럼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이제 농민으로 좀 가는 것 같아요. 농민하고 이제 예술가 두 분야로 할 계획입니다. 그럼 이게 사실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이제 흔히 이제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하시는 분이 한 110만 원 정도 이 소득을 하다 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로 다 지정이 되면은 사실 그 부분을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거기에서 탈락하지 않기 위해서 오히려 일을 안 하는 현상도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얘기들도 하죠. 그런데 이러한 부분이 좀 지금 물론 연간 100만 원이면 말씀하신 대로 소득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진짜 아주 미미한 금액이긴 하지만 이것이 소비도 촉진되고 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렇게 점진적으로 확대한다면 결국은 재정적인 문제에 부딪힐 텐데요. 경기도에서는 일단 국토보유세 얘기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글쎄 현재 지금 당장은 아마 이제
농민 기본소득, 청년 기본소득 그거는 이제 뭐 신청자에 한해서 네. 뭐 예상하는 인원이 어느 정도 적정 인원이 있는 것 같고요. 농민 소득의 경우도 일단 2020년에는 여주시와 양평군의 농민에 한해서만 시범적으로 실시를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술가 기본소득도 안산하고 부천, 안양인가 이렇게 몇몇 도시만 그 예술가 특정한 도시 몇 군데를 시범지역으로 선정해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장은 이제 경기도의 재원으로 하는데 뭐 큰 어려움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다만 이제 이게 또 경기도 전체로 확대되고 이럴 경우 이제 또 더 많은 이제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경우 이제 국토보유세를 뭐 이렇게 새롭게 신설을 해서 그 재원을 마련한다. 이제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중앙정부와 협의를 해서 긴밀하게 중앙정부의 협의하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해야 될 일이기도 하고 어쨌든 이제 그런데 경기도의 입장은 그 뭐랄까 시범적으로 먼저 좀 시동을 걸어서 이걸 널리 알리고 중앙정부를 또 견인하고 이제 이런 것을 뭐 일거양득을 노린다고 할까요?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방법으로 핀란드에서 하고 있는 네. 일부 지역에서 우선 해보면서 예. 점차적으로 그 어떤 확산이라든지 예, 근데 근데 일단은 저희가 봤을 때 이제 우리 지역 화폐로 주잖아요. 예, 지역 화폐로 주니까 어떻게 보면은 소비가 지역에서만 이루어지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지역 경제에도 좀 도움이 될 거는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월 100만 원 처음에 그냥 숫자만 보고 100만 원이 월인 줄 알았더니 1년에 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금액으로 좀 미미한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앞으로 내년도에 여주와 양평을 하면 농가라면 농가 단위로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농민 1인 농민 현재 경기도의 계획은 한 농가당 이렇게 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또 농민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예를 들어서 3명의 부모님이 계시고 자녀가 있다. 그럼 3명의 그 농민 가족인데 이 3분에게 다 지급하려면 이제 원래 한 농가당 지금 계획은 60만 원씩인데 그럼 이제 3분을 다 지급하려면 180만 원을 지급해야 되는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현재는 이제 재원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농가별 지급으로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이건 물론 제 추측인데요. 아직 확정된 건 없습니다. 다만 이제 그렇게 예상이 된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액수도 현재는 그냥 60만 원 정도로 연간 60만 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아마 근데 제가 예상하고 있는 이게 거의 맞을 겁니다.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농업 경영체 단위로 이렇게 지급이 되겠네요. 좀 이게 기본소득위원회 실무위원이라고 하셨는데 그 실무위원들은 모두 몇 분 정도나 되시나요? 지금 5개 분과 한 분과당 한 10명 정도. 그래서 대략 한 50여 명 정도의 실무위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현재까지는 이렇게 회의를 진행하면서 주요한 현안들에 대한 토론을 하고 있죠. 그래서 구체적인 업무들은 공무원들, 경기도청의 담당 공무원들이 하는데 이제 미리 어떤 예상되는 내용들 또 시행에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될 것들을 예상해서 좋은 방안들을 제시하고 하는 그런 역할들을 이제 실무위원이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경기도에서 그 전에 여론조사를 한 거는 이제 한 70%가 넘는 분들이 찬성하는 의견을 주셨어요. 일단은. 그렇죠. 그렇지만은 이제 물론 그러한 여론조사에 이제 응답하신 분들 대부분 기본적으로 내가 원래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이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주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결국은 말씀대로라면은 점차적으로 어떤 금액은 좀 높여가야 되고 주어지는 대상자도 전체적으로 좀 확대돼야 될 것 같은데 이제 금액이 좀 더 높아지고 또 확대되면은 오히려 기본소득이 있으니까 이것이 다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면 오히려 그로 인해서 그 도덕적 해이라든지 일을 하지 않아도 내가 할 수 있다는. 그런데 이제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본다면, 예를 들어서 핀란드인가, 노르웨이인가의 나라에서는 이제 기본소득으로 우리나라 돈으로 쳤을 때 한 150만 원 정도를 지급해줘요. 그런데, 이제 실업한 사람에게 150만 원을 3년간 지급해주는데, 그분이 이제 전직하는 기간을 갖는 거죠. 이제,
우리가 충분한 저도 이제 물론 직장을 옮겨본 경험이 있지만 뭔가 특히나 직업 자체를 옮길 때 내가 뭐 기자 일을 하다가 예를 들어서 무슨 기술자로 일을 한다 이럴 때 그 충분한 기술 숙련도를 위해서 그 시간이 필요하죠. 기간이. 그렇죠.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실업급여 같은 경우가 이제 뭐 3개월, 뭐 길게 직장을 다녔으면 한 6개월, 아주 길게 다녔을 경우 한 10개월 정도 그 실업급여를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10개월 안에 다른 직업을 찾아서 내가 기술적 숙련도를 끌어올린다는 게 대단히 어려웠거든요. 시간이 너무 한정적인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유럽의 다른 나라들처럼 3년을 준다면 충분하게 내가 다른 직업을 위해서 전직할 수 있는 어떤 그 기회가 되고 실질적으로 전직의 가능성을 높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통계나 뭐 여러 가지 지금까지 조사된 바에 의하면 또 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뭐 70만 원의 그 기본소득을 받기 때문에 내가 300만 원짜리 직장이 있는데 안 간다거나 뭐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물론 내가 100만 원의 어떤 기본소득을 받을 때 가서 일할 직장이 110만 원이다. 그럼 내가 좀 10만 원 덜 벌고 그냥 100만 원 받겠다. 이런 사람들도 물론 일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직업이라는 게 어떤 자신의 어떤 그 자아 실현, 뭐 또 뭐 그런 것도 또 일이 없는 삶보다는 또 일을 통한 즐거움 있는 삶을 추구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아마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뭐 미묘한 차이일 경우 일부 안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걸로 뭐 발견이 된다는 이런 얘기는 있지만 우리가 이제 실제 급여가 뭐 기본소득보다 훨씬 많은 소득을 얻게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는 일을 한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다른 얘기 좀 해요. 예. 그 지금 그 양평포럼 대표로 일하시고 계시죠? 예. 지금 저희 지역에도 여러 가지 그 시민단체들이 있는데 양평포럼에서 요즘 그 주로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궁금하네요. 최근에 저희가 일진 아스콘이라고 이제 그 아스콘 만들어낼 때 제조 과정에 이제 그 공기 오염, 또 이제 뭐 하수 오염, 뭐 이런 문제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이제 그 대책위를 만들어서 오랜 시간 동안 싸워왔어요. 그랬는데 이제 회사 측하고 합의가 안 되고 뭐 대화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토론회를 조직해서 회사 측도 나오고 주민 대책위도 나오고 또 전문가들도 나오고 이제 우리는 군의 담당자들도 불렀는데 군에서는 나오질 않았습니다. 하여튼 군만 빼고는 다 나와서 아주 가감 없이 뭐 또 격의 없이 자신들의 입장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제 그 또 간격을 좁혀가기 위한 노력으로 저희가 이제 주민대책위 위원장님을 또 지원해서 또 회사 측도 이제 의사타진을 해서 예를 들어서 공장을 이전할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둘 사이의 중재 역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저희가 이제 양평공사 문제 이제 또 범군민 대책위에 같이 또 주도적으로 참여하면서 공사가 이제 양평의 명실상부한 공기업으로 지금까지 너무 많은 적자를 냈기 때문에 그 이제 적자와 비리 뭐 하여튼 뭐 인사 채용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면서 뭔가 투명화시키고 경영 개선을 좀 이렇게 뭐랄까 좀 마크에서 이렇게 지지한다고 할까요? 지원하고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의 관심사는 이제 양평 공사를 경영 정상화시키는 문제. 그거를 이제 함께 고민하고 저희도 연구하고 뭐 결산 보고서 또 경영 혁신 보고서 많은 공부를 저희가 덩달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동네 이장도 보셨죠? 이장은 이제 작년 연말까지 임기는 예. 끝나신 거고요. 예. 그래서 동네 이장도 보시고 또 이제 저는 이제 그 언론에서도 근무를 하셨었고 또 그 전에는 또 좀 민주운동도 좀 하셨었고 그래서 그 지난번 총선에서도 예비 후보로 나오셨었는데요. 이제 사실 또 내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혹시 물론 뭐 특별한 계획은 있으신지? 글쎄요, 이제 지금 민주당 경선 룰이 이제 아마 아직 공식적인 발표는 아니지만 이제 신문 언론을 통해서 나온 거 보면은 이제 권리당원 투표 50, 여론조사 50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후보를 정하는 걸로 이렇게
얼마 전에 민주당 중앙집행위원회 회의 결과가 그렇게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여기 여주 양평 지역도 사실은 이제 뭐 기초의회나 또 시장님들, 군수님 선거에서는, 지방자치 선거에서는 이제 민주당이 사실 어쨌든 간에 그 좋은 결실을 냈는데요. 아직 이제 총선이라든지 이제 이런 데에서는 민주당이 아직까지 80년대 이후 이제 뭐랄까요, 그 야당이 승리해 본 적이 없었죠. 지금은 여당이지만 물론. 근데 저희 민주당이 좀 승리하는 후보를 내고 또 가급적이면 이렇게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면서 후보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하여튼 저로서는 뭐 그런 고민들 속에 이렇게 저도 이제 이렇게 그동안 많은 활동을 하면서 주민들이 원하는 정치인 아니면 지역의 대표자 그런 사람이 되고자 이제 노력을 해온 건 사실입니다. 근데 누가 더 진정한 주민의 대표일지 일꾼일지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주민들이 판단하실 텐데 저는 가급적이면 당의 경선 과정에도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여론조사에도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주시고 또 당원으로 또 참여를 해서 권리당원으로서의 투표도 좀 적극적으로 행사해 주고 이러면 주민들의 뜻을 대변하는 어떤 의원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현재는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뭐 결과에 대해서는 아직은 뭐 낙담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예. 결국은 아까 말씀하셨던 그 경기도 기본소득이 좀 확산되기 하기 위해서는 결국 중앙정부, 결국 예. 또 국회에 예. 어떤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그 기초지자체라든지 이런 부분들하고 이런 그 기본소득에 대해서 전체 경기도의 재원만으로 하는데 한계가 있다면 예, 어떤 방식으로 풀어가야 좋을지도 또. 그래서 저도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경기도 실무위원으로 일을 하면서도 최근에 제가 얘기 들은 바에 의하면 그 국토보유세 이게 이제 경기도에서 중앙정부하고도 의논을 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은 걸로 이제 중앙정부에서는 관심이 거의 없는 걸로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기본소득제 문제에 대해서도 이게 뭐 일개 어느 한 광역지자체가 할 일이 아니고 전국적인 차원에서 중앙정부가 해야 될 일인데 지금 이제 저는 아직까지는 보면 우리 민주당 스스로도 이렇게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머지않아 이렇게 지역적으로 지금 전남 쪽에 그 강진군, 해남군 또 충청도 쪽에 이제 그 서천군이었나 이렇게 몇몇 기초지자체들에서 농민기본소득제들을 실시한 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점차 관심사가 높아지고 여론이 이제 그 요구하는 여론이 높아지고 이럴수록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또 중앙의 정치인들도 이 문제에 이제 앞으로 깊은 관심을 갖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차기 총선에서도 당장 이 문제가 그 공약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거를 예를 들면 저를 뽑아 주신다면 제가 전국적으로 확산하는데 기여를 하겠다고 이렇게 공약을 내걸 의사가 있고요. 그러니까 좀 이걸 국민 여론화시키는 작업들은 일단 지금 현재 경기도의 경우도 이 사업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서 4월 29일, 30일 이틀에 걸쳐서 경기도 그 수원 컨벤션 센터에서 그 경기도 기본소득 박람회를 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이제 직접 가셔가지고 기본소득이란 무엇인지 또 체험을 통해서 알 수 있게 재미있게 이제 꾸민다고 하는데요. 저도 이제 그 엑스포의 내용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요 세밀한 부분들까지는 제가 아직 들여다보지는 못했습니다. 담당 공무원들이 경기도에서 오랜 시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하고 화요일이니까 좀 관심 있는 분들은 좀 많이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페이스북이나 이런데 제가 이제 SNS 상에 홍보를 좀 많이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충분하게 저희가 그 경기도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그 기본소득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은 되지 못한 부분은 아마 이 박람회 갔으면 많은 분들을 부르실 것 같고요. 오늘은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 신순봉 실무위원님을 모시고 경기도 기본소득과 관련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